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연 그 이틀 만의 결정,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었을까? 우리 법원장님은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이틀 동안에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다버릴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소송 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그 재판사무국장은 기록 복사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을 대법관에게 인계했다는 직원, 인수했다는 법관, 재판연구관 어느 곳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전산실에 있는 그 로그 기록, PDF 파일로 본 적이라도 있을까? 그걸 확인하려고 로그인 아웃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기간 집중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법관 2명은 그 기간 중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소부 재판이 선고기일을 5번이나 잡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록을 읽을 시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고법원장님 답을 한번 주십시오. 과연 기록을 읽고 재판을 했다고 믿으십니까? 답을 한번 주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입장이 곤란하시겠죠. 세 번째 PPT 좀 띄워주십시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서울고법재판부는 과연 혼자서 이런 결정을 했나? 대법원이 비정상적인 파기환송을 한 이후에 서울고법도 기록을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정하고 또 배당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환장을 발송할 때에도 공시송달과 집행관을 동원한 특별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저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어 봤습니까? 일단 그 배당 문제는 뭐 통상적으로 접수 당일날 배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기일 지정, 특별송달, 공시송달 이런 것들이 직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런 진행 경과가 이례적이었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 이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니고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화면 좀 치워주십시오. 이것은 원장님이 시킨 결과입니까? 대법원장님이 지시하신 결과입니까? 뭐 제가 관여한 적도 전혀 없고 대법원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논의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재판부가 알아서 긴 겁니까? 일단 모든 권한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결정한 것으로 이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층부에 직권남용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2월 하순 이후에 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희대 원장의 별동대 10명, 별동대 10인 재판관 편성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현 판사는 저 시기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기 위한 회귀한 논리를 개발합니다. 70년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날짜 대신 시간 계산 적용법을 개발을 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법 부장판사 3명이 중앙지법 영장재판부에 배정이 됩니다. 수원 브라더스라고 언론에서는 칭하더군요. 근데 그 3명의 그 법관들 수원에 근무하면서 제1야당 대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와가지고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윤석열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걸 저렇게 합니다. 저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어떤 수고 본색에 맞추기 위한 우중을 맞추기 위한 그런 처신들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국민들이 저것을 과연 세 가지 사건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고법원장님 답을 한번 주십시오. 국민들이 여러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제가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답변 드리지는 못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님이라도 정확히 좀 해명을 하시라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하시죠. 아니, 답변하십시오. 답변하라고 하셨으니까. 저것도 넓게 보면 재판에 관한 사항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 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치셨죠?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 시간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충돌은 아니고 스스로 자제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논란이 있을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충돌은 사적 이익 충돌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법사위는 오늘도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 신상 발언이나 의사 진행 발언을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추미애 위원장이 2달 동안 의원들을 4번 퇴장을 시켰습니다. 4번. 우리 헌정사상 국회의장이 의원을 퇴장시킨 것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딱 3번입니다. 1958년 8월 20일 한 번, 1960년 11월 23일 한 번, 그리고 2011년에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최루가스를 투척했을 때 퇴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 이 퇴장권을 마구 쓰셔갖고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부분은 이러한 의정 헌정사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의원들에게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권을 주겠다. 내용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1분 더 주겠다. 발언권은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장과 수원고등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자, 범죄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를 해체하겠다고 오늘 오후 2시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사법부를 해체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고 내라는 무조건 유죄 써라.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장님, 수원고등법원장님. 대법원 판단은 법률심입니까? 사실심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법률심입니다. 자, 그러면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겠죠? 예. 자, 수원고등법원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 대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틀 만에 판결했다. 두 번째, 7만 쪽을 다 읽을 수 있었느냐. 세 번째는 이제 전자문서에 의해서 봤으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이 법원의 소송 기록 전자화는 2019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대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복사본을 봐야지만 이것은 괜찮고 전자문서를 보면 위법 수집 증거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자문서를 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장님. 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네,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만 쪽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인정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고등법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뭐 대법원 판결 안 보셨습니까? 판결문상으로는 뭐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상고심이 어떻게 판단되는 것, 사후심이고 그리고 법률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은 당당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후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런 걸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법관 증원을 한꺼번에 26명으로 하겠다. 14명에서 26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한 정권에서 한꺼번에 대법관을 12명이나 임명을 한다면 그 대법원의 또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고등법원장님. 예, 그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고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과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법원장님. 예, 저도 두 분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꺼번에 증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독립성 문제가 침해될 수 있다. 판사는 103조에 따라서 헌법 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흔들면 사실상 법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를 모두 정지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두 가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을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정지했습니다. 기일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헌법 84조가 소추. 자, 이 소추를 과연 재판 정지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이건 헌법 68조 2항이랑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68조 2항이랑 같이 봤을 때 대통령 재선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은 자리에 있으니까 권리라는 표현을 썼고 대통령 당선자는 권리 대신에 그 권리를 풀어서 뭐라고 썼느냐? 사망, 기타, 판결로 정지가 되었을 때 결국 대통령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렇게 사법부가 5건 다 정지하고 한마디로 이 권력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눕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흔든다.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탈탈 털고 있는데 제대로 이 대법원에서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들을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이진숙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결국은 이런 결과 아닌가? 네, 서울고등법원장님. 아까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기록 송부나 아니면 배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상이라고 답변을 거부하시다가 조금 전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사실관계 변동은 거의 없지 않았냐라는 답변에는 질의에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대한 답변을 또 하십니다. 선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네, 선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절차와 재판 사무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라고 재판에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거나 재판 중이다라면서 답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 식사 이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자가 춘천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 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에 보아도 어떠한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제 주 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고 보충 질의 시간에만 복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께서 제게 신상 발언 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저희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 같은 것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좀 당부드리고